안녕하세요. 자유에게 떠나세요 채널의 바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팀 직원들이 빡치는 순간, 퇴사 욕구가 샘솟을 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형을 좀 나눴어요.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권한을 무시하는 유형, 두 번째는 책임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들, 세 번째는 불손한 태도를 만나는 그런 순간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를 무시하거나 권한을 무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거는 현업이랑 좀 갈등인데요. 현업 부서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부서들은 이제 회계팀, 재무팀 외의 부서들을 보통 우리가 현업 부서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회계팀, 재무팀 중심적인 표현이죠. 현업 부서, 일하는 팀이라는 뜻이죠. 회계팀, 재무팀은 말 그대로 나는 일하는 팀 아니고 나는 감독자야,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고깝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현업 부서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런 부서와의 어떤 갈등은 주로 돈을 주고 받고, 전표를 승인해주고 승인해주지 않고 이런 데서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전표를 방금 쳐놓고 전화해서 결제를 종용할 때, 회계팀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이건 전표를 방금 쳤다는 건, 이제 전표를 치면 보통 하루 정도 걸려요, 결제가 나는데. 왜냐면 내가 전표를 쳤으면 우리 팀에 만약에 내 선배가 있으면 선배 결제하고, 우리 팀장 결제하고, 회계팀으로 넘어가서 회계팀 막내부터 위로 쭉 결제해서 보통 회계팀장한테서 결제가 끝나죠. 기본적으로 한 4명에서 5명, 많으면 6, 7명까지 결제를 하기 때문에 전표가 결제되는데 보통 한 이틀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소 이틀이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내 거 빨리 전표 결제해달라고 막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거는 회계팀에서 굉장히 전표를 꼼꼼하게 봐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전표 결제해달라고 전화하시면요, 정말 급한 건이면 빨리 해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건이면 더 늦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회계팀도 사람이니까요, 그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증빙 없이 전표를 쳐놓고 증빙 다시 첨부하라고 했더니 대충 그냥 처리해주세요 라고 직급으로 드림일 때, 이건 어떤 경우냐면 회계팀에서 전표를 검토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증빙을 검토하는 거죠. 증빙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올려주지 않으셔놓고는 그냥 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다 이야기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된 거란 건 없어요, 회계팀한테. 회계팀은 무조건 증빙대로, 전표대로, 원칙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세 번째 이야기하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틀린 전표를 반려하겠다고 했더니 권한도 있으면서 그냥 좀 수정해달라고 할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정말 괜찮으신 직원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제가 누구누구 대리님 이 전표 틀려서 반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리님이 미안해요. 되게 힘들게 했네, 귀찮게 했네. 그거 얼른 반려해 주시면 제가 다시 쳐서 올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좋은 분들 많아요. 어지간하면 대부분 정상적이세요. 근데 꼭 이런 분들 계세요. 야, 너네 부서 회계팀 그거 수정할 권한 있잖아, 좀 수정해서 해줘,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있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정말 비상시에 사용하라고 있는 거지 이렇게 평시에 사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해달라고 하시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한번 해드리면 계속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더 문제는, 제가 만약에 팀장 허락 안 받고 그냥 이거를 이번 한 번에 해드려도 되겠지 싶어서 해드렸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팀장이 저를 부릅니다. 너 무슨 생각으로 그거 해준 거야? 이렇게 처음에 좋게 물어보세요. 그쪽 팀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제가 한번 수정해드리는 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 팀장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미쳤니? 라고 물어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너가 한 번 해주면 그동안 안 해준 우리는 바보가 되고 나쁜 사람 되는 거네? 그거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안 해주지 않았겠어? 라고 말씀해주세요. 분명 이유가 있어서 안 해준 겁니다. 그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이런 습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도 있지만, 회사에서 책임 소재를 나눌 때 자꾸 고쳐주기 시작하면 그거 회계팀이 고친 것 같은데? 라고 자꾸 뒤집어 씌워요, 서로 간에. 회사는 굉장히 서로 협력하는 조직인 동시에 서로 견제하고 또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갈등과 어떤 야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서 최대한 책임 소재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 고쳐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선한 마음으로 고쳐드렸다가 팀장님한테 피 보시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재무팀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전표를 방금 쳐놓고 회계팀한테도 그랬죠. 빨리 이거 결제해줘 그랬죠. 재무팀한테는 야, 그거 회계팀이 결제하면 너네가 오늘 돈 보내줘 라고 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보내려면 한 2영업일 전에는 전표를 쳐줘야 돼요. 2영업일 전에 전표를 쳐줘야 그 팀에서 결제를 하는데 하루, 회계팀에서 결제를 하는데 하루 하고, 재무팀으로 넘어온 재무팀이 오늘 보낼지 말지 결정을 해요. 오늘 돈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보내도 될까, 유동성이 딸리지 않을까, 묵자도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고민하면서 돈을 보내주죠. 근데 저분은 그냥 무작
오늘 전화해서 오늘 내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전표 치는 게 늦어놓고 자기 팀장한테 쿠사를 먹을 게 무서워서 팀장한테 변명을 댈 걸 찾다가 이거 회계팀이랑 재무팀에 제가 다 이거 전표 결제해주고 돈 내보내달라고 했는데 걔들이 안 해준 거예요, 걔들이 일 안 한 거예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근데 그쪽 팀장님도 하루 이틀 일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세요. 그렇지만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올 때 우리 쪽에서 당황하거나 혹시 그쪽이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이게 한 번 들어주면 야 지난번에 해줬는데 이번에 왜 안 돼?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호의였는데 자꾸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뭐 이런 건 저는 뭐 상무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사님한테도 말씀드렸고요. 저희 팀장님이 오죽하면 저한테 너 상무님, 이사님, 임원인 거 좀 생각하고 말해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들도 돈 받는 절차는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물론 그분들과 전표를 그분들이 직접 치지 않으세요. 거기 비서도 계시고 하는데 비서분들이 곤란하지 않게 어지간하면 잘 해드리는데 그분들이 가끔 무리한 부탁을 하실 때가 있는데 무리한 부탁을 하실 거면 예의를 갖춰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무리한 부탁을 굉장히 무례하게 하세요. 네, 그러면 팀장님한테 그냥 팀장님 저 오늘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려요. 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막내가 퇴근했는데 결제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다음날로 넘어가는 거죠. 그냥 저는 그렇게 해서 자주 총알바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제가 다니던 회사의 그 울산 공장이랑 경주 쪽에 이제 그 공장이 있었는데 담당자분들 중에 정말 착한 과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이제 대리님이었는데 과장님 되셨는데 급한 건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정말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미스를 했던 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미안한데 이거는 좀 꼭 처리해야 되는데 해줄 수 있냐, 진짜 꼭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고 싶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거는 어떻게 해서든 처리합니다. 팀장님을 설득하든 회계팀 팀장님 퇴근하셨어도 제가 전화합니다. 팀장님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팀장님이 집에서 핸드폰으로라도 결제를 해주세요. 그럼 저희 팀장은 아직 회사에 계실 때면 바로 돈 쏘는 거죠. 가능한 건 이분이 절차를 잘 지켰고 절차 안에서 저의 권한을 무시하지 않았고 그 권한 안에서 서로 간의 태도가 원만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겠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직접 전표를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금 집행을 언제 해줘야 될지 어떤 자금 집행 예정일 적는 칸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적어요. 적고 나서 회계팀 결제도 다 나고 그다음 재무팀으로 전표가 넘어왔어요. 저희는 보고 이거 좀 기간이 남았네. 그러면 한 일주일 있다 보내도 되겠네 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죠. 자금 계획을 세우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야 니네 그 돈 왜 안 내보내주냐고, 결제 다 났는데 일 안 하냐고 막 성질 내세요. 그럼 저희가 말씀드리죠. 누구누구 과장님 그 전표 결제 난 거 못 보셨어요? 그거 전표 결제 올리실 때 보니까 자금 집행을 한참 남게 올리셨던데 라고 하면 그제서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전표를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과거의 전표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서 그냥 쭉쭉쭉 집어넣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냥 몰랐어요. 좀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무팀만 겪는 경우긴 한데 재무팀의 전표가 넘어올 때 이미 회계팀한테 결제가 다 나면서 회계팀이 누구한테 얼마를 보낼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재무팀은 그 돈을 보낼지 말지만 결정하는 거지 그 돈을 거기가 아닌 다른 데로 보낼 수는 없어요. 재무팀은 그런 걸 결정하는 팀은 아니에요. 재무팀은 자금의 입출 시기를 맞춰서 우리 회사의 자금 수지를 항상 플러스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든 팀이지 그 돈을 이 돈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보낼래? 라고 할 수 있는 팀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전표가 틀린 거예요. 틀린 전표는 다시 쳐야 됩니다. 만약에 전표가 마지막까지 결제가 났다면 그 전표는 역분계라고 해서 거꾸로 분계를 다시 치고 다시 새로운 전표를 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회사에 가면 사원 등록을 하고 거기에 제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 거기에 이제 급여가 들어오는 거죠. 흔히 이제 월급 통장이라고 하는 그 계좌번호를 등록을 하는 건데 월급 통장이 누군가의 그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유부남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인데 그러면 이제 월급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돈을 넣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회사의 계좌가 등록된 대로 돈을 보내게 돼 있고 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보냈을 때는 조금 위험한 말이지만 횡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굳이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계좌번호 써있길래 월급 통장 계좌로 그냥 눈 닦았고 모른 척하고 보냈더니 쫓아오셔서 이제 저희 팀장한테 뭐 하시면서 욕하신 분도 계세요. 저는 절대로 한 번도 쉽게 돈 드린 적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돈을 딴 주머니 차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그게 싫으시면 회사의 어떤 규칙을 바꾸시면 돼요. 이사회 열어서 이사회에서
한 사람당 뭐 2개에서 3개까지 계좌번호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룰 주시면 저 룰대로 합니다. 제가 룰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본인이 이사예요. 근데 왜 직원들은 지키게 하면서 본인은 안 지키시냐고요. 그렇죠?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사님한테 재무팀 깡패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직원이냐? 그러시더라고요. 임원 말도 안 듣는 네가 직원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경영지원본부장 밑에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잘릴 뻔했어요. 근데 저희 팀장님도 욕을 많이 드셨는데, 나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말을 못했는데 참 너는 용기가 있다. 예. 진짜 용기가 있다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네, 생각이 없다는 뜻도 됐겠죠. 근데 회계팀 가면 그렇게 가끔은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일들이 나를 급습해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이제 대비해서 이 영상을 하나 찍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한 건,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이런 상황을 겪을 때 그게 내 탓이겠거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누구의 탓도 아니고 상황 때문인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많이 미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 탓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을 유연하게 잘 넘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또 제가 또 재밌는 영상, 또 유쾌한 영상 많이 마련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나서 옷도 안 갈아입고 이렇게 영상부터 찍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저를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또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